그림과 기록들이 마음을 더 무겁게 할 때. 오늘의 이야기는 코살라국 사위성 근처 강가 마을의 저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강물은 어둠을 품고 천천히 흐르고 모래톱 위로 바람이 낮게 지나갔습니다. 그 마을에는 자야세나라는 이름의 노년의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자야세나는 예순이었고 젊은 날부터 장터를 오가며 물건을 팔아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는 물건을 다루는 손만큼이나 지나간 나를 붙잡는 손도 부지런했습니다. 방 한쪽 괴짝에는 야자잎에 적은 기록 묶음과 편지 꾸러미와 작은 그림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남긴 낙서도 있었고 먼 길을 떠난 벗의 글도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자야세나는 등잔을 켜고 그 괴짝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뚜껑이 열리자 오래된 흙가루가 아주 얇게 일어났습니다. 묶음마다 매듭이 달라 손끝에 닿는 감촉도 달랐습니다. 기록을 눌러두던 작은 돌무게들이 위에 가지런히 얹혀 있었습니다. 그는 정리를 하겠다고 마음먹고 하나를 풀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글자 사이로 그때의 숨소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자야세나는 한 장을 더 넘기고 또 한 장을 더 넘겼습니다. 정리하려고 열었는데 시간만 흘러가고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읽다 멈춘 자리에서 문득 겁이 났습니다. 내가 이걸 덮어두면 그때의 나는 정말 사라질까? 그렇다고 평생 끌어안고 살기에는 내 품이 너무 좁아졌어. 자야세나는 끈을 다시 묶으려다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는 괴짝을 덮고도 한동안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릴 때마다 기록들도 함께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자야세나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다가 문득 강물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기억을 놓치면 내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붙잡을수록 가슴이 더 답답해졌습니다. 지난 계절이 자꾸 돌아오는 건 내가 붙잡아서일까? 흘러가야 할 것까지 붙잡고 있는 건 아닐까? 며칠 뒤 자야세나는 강가 숲에 머무르시던 부처님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새벽에 물동이를 옮기던 이웃을 지나 흙길을 따라 숲으로 걸어갔습니다. 강물은 아침빛을 받아 은빛으로 번졌고 강바닥의 돌들이 맑게 보였습니다. 숲 가장자리에는 사람들이 둘러앉아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말씀이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지자 자야세나는 부처님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야세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 괴짝 안에는 기록과 편지와 그림이 너무 많습니다. 열어보면 그때의 얼굴들이 살아나는데 보고 나면 마음이 더 무겁습니다. 정리를 하려 해도 시간만 가고 손이 멈춥니다. 놓아버리면 그때의 제가 사라질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끌어안고 살자니 숨이 막힙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야세나의 말을 조용히 들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강물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대는 강바닥이 왜 맑을 때와 탁할 때가 다른지 아느냐? 자야세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모래톱으로 천천히 걸어가시며 이르셨습니다. 비가 적당히 오면 강물은 흐르고 돌은 제자리에 앉아 있다. 그러나 누군가가 강바닥에 돌을 끝없이 쌓아 올리면 물길은 막힌다. 물은 더디게 흐르고 탁해지고 냄새도 달라진다. 부처님께서 손에 작은 돌 몇 개를 들어 올리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계절마다 주워온 돌을 모두 품에 안고 강을 건너려 하면 그대의 발이 무거워진다. 그 돌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많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돌 하나를 강물에 떨어뜨리셨습니다. 물결이 작게 번졌다가 곧 사라졌습니다. 자야세나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그 돌들이 소중합니다. 그 돌을 놓으면 그때의 내가 없어질까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이르셨습니다. 없어지는 것은 그때의 그대가 아니라 지금의 흐름이 막히는 집착이다. 돌 몇 개는 남겨도 좋다. 다시 꺼내보고 싶은 돌 몇 개만 손에 쥐어라. 나머지는 강물에게 돌려보내도 좋다. 강물은 잊지 않고 흘러간다. 그대도 잊지 않고 살아갈 것이다. 자야세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조금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강물 위로 햇빛이 부서지는 것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자야세나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모든 것을 남기려 하지 말자. 다시 꺼내보고 싶은 몇 개만 남기자. 나머지는 강물에 돌려보내자. 그날 저녁 자야세나는 등잔을 켜고 괴짝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끈을 하나씩 풀며 다시 읽고 싶은 글 몇 장만 따로 모았습니다. 아이들의 첫 낙서 한 장과 떠난 벗의 짧은 편지 한 장과 아내의 손글씨 한 장을 골랐습니다.
그는 그 3장을 얇은 천에 싸고 붉은 실로 조용히 묶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묶음들 위에 올려두었던 작은 돌무게를 하나씩 집어들었습니다. 자야세나는 그 돌무게들을 바구니에 담아 강가로 걸어갔습니다. 밤강은 어둡고 차가웠지만 물길은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자야세나는 돌을 하나씩 물에 내려놓았습니다. 돌이 손을 떠나는 순간 물이 작게 울리고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자야세나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있는 일이 아니라 흐르게 하는 일이야. 그는 빈 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괴짝은 전보다 가벼워 보였고 방 안의 공기도 덜 막힌 듯 했습니다. 자야세나는 괴짝을 조심히 닫고 손바닥을 가슴에 잠시 올려두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남기라고 하신 몇 가지만 오늘의 숨과 함께 지키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조용히 가슴 한켠에 내려놓겠습니다. 혹시 당신도 기록을 붙잡을수록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저녁이 있으셨을지 모릅니다. 오늘은 모두를 품으려 애쓰기보다 다시 꺼내보고 싶은 몇 가지만 조용히 남겨보셔도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강물처럼 흘러가게 두어도 괜찮다는 마음이 오늘 밤 당신을 조금 가볍게 해주기를 바랍니다.